인생의 오후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의 발걸음이 잠시 멈춰서는 어느 오후 문득 가슴 한구석을 파고드는 서늘한 바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분명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남부럽지 않게 자녀를 키웠으며 사회적으로도 제 몫을 다했는데 왜 마음은 이토록 허전하기만 한 걸까요? 오랫동안 길들여진 거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면 어제와 다름없는 세상 풍경 속에서 정작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며 인간관계에서 겪는 상처와 피로감은 우리를 깊은 회의에 빠뜨리곤 하지요. 평생을 헌신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배신감뿐이라 느껴질 때, 혹은 자녀가 독립한 뒤 찾아오는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지친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당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에너지가 이제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부를 향해야 한다는 영혼의 간절한 신호이자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한 숭고한 초대장과도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아왔을까요? 사실 그 깊은 바닥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공포를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으면 그 공허함이 일시적으로 가려질 거라 믿었지만 갈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칼 융, 그 지혜로운 영혼의 인도자는 인생의 전반기를 태양이 솟아올라 세상을 밝히는 확장의 시간이라 했다면 중년 이후의 후반기를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는 에너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전진을 멈추고 내면의 무의식을 향해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후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코 유치해지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스퍼스가 말한 알 수 없는 심연이자 니체가 언급한 감춰진 어두운 존재인 우리 내면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과정이지요. 우리의 영혼은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와 같아서 겉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듯해도 그 중심에는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근원에서 나오는 강력한 끌어당기는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중심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삶의 완숙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랍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나무가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는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성했던 잎을 버리는 것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버티고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 나무 본연의 뿌리에 집중하려는 결단입니다. 잎이 떨어지는 고통과 그 뒤에 찾아오는 적막한 침묵은 사실 가장 치열한 생존의 몸짓이지요. 우리도 이제 평생을 쓰고 살아온 세상이라는 무대 위의 사회적 가면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교수, 부모, 직장인이라는 이름의 가면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었지만 어느 순간 그 가면이 나 자신을 완전히 대체해버렸을 때 우리는 마음의 병과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가면 속에 나를 잊고 살수록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선 내 모습은 낯설고 두렵기만 하지요. 하지만 무대 위의 배우가 공연을 마치고 무거운 분장을 지울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듯 우리도 이 낯선 나를 환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와 마주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외로움으로부터 해방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 안의 어둠, 즉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타인을 유독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이유는 사실 내 안의 약점이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상대방에게 투사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통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의 이기심을 더욱 맹렬히 비난하며 스스로를 도덕적 우월성 속에 가두게 되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즉 릴리지오의 자세입니다. 릴리지오는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 우리의 왜곡된 심리를 제어하고
자신의 비논리적인 생각 패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돕는 마음의 도구입니다. 타인을 나의 잣대로 재단하려던 욕심을 내려놓고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나의 일부로 통합할 때 비로소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생각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존재하듯 그림자를 껴안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진정한 성숙으로 이끄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되는 것은 뜻밖에도 죽음이라는 거울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이 곧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조건을 직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나답게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일 죽어도 지금의 이것을 추구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 마음의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이 질문 앞에 서면 돈이나 명예처럼 우리를 공허하게 했던 표면적 욕망들은 힘을 잃고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돈이나 지위로 채우려 했던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미 가슴으로 알고 있지요. 죽음을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인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는 해가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듯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태도는 결연하면서도 한없이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뇌와 성찰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기 실현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어느 방송에 소개된 73살 화가 할아버지의 사례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는 평생 생계와 책임 때문에 58년 동안이나 그림에 대한 열망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내면의 꿈이 부활했지요. 내가 그린 게 아니라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서 명령이 떨어져서 그렸어요 라고 말하며 첫 그림을 완성한 뒤 아이처럼 오열하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그림에 몰입했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정화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본능적인 쾌감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유한 성취인 재미와 타인에게 가치를 주는 의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행복이지요. 자기 실현이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나는 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내면의 에너지가 본연의 길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처음 자전거를 타는 법을 익히는 과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심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면의 센서가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며 조금씩 균형을 잡다 보면 어느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자전거를 탈 때 땅바닥이나 타인의 시선만 바라보면 중심을 잃기 쉽지만 내 안의 무게중심을 느끼며 앞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유쾌하게 바람을 즐길 수 있게 되지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의 오후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의자에서 일어나 당신 안에 깊은 심연이 보내는 그 나직한 부름에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나를 만나는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가장 깊은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고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온 당신의 고단했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내면으로의 여정이 당신에게 가장 빛나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